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으로 광주 민심을 들끓게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5월 단체와 시민들의 항의로 5월 영령에게 참배와 분양은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압수한 마약의 양은 1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이딴 파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광주시가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유관 기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 방문 전부터 묘지를 지키던 5월 어머니 회와 시민들은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윤 후보는 분향단에 이르지 못하고 참배만 한 뒤 발을 돌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20여 명의 5월 어머니 회원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지켰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든 5월 어머니 회원들은 참배단 앞에 앉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윤 후보의 사과를 거부한다며 묘지를 찾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은 광주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궂은 날씨에도 5.18 묘역에 모인 시민들도 추념문 아래에 앉아 윤 후보의 광주 방문과 사죄의 진정성이 없다며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사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하자마자 강한 비판이 이어졌고 윤 후보는 인파에 밀려 추념문 아래까지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피켓을 들고 앞을 가로막은 시민들의 반대에 윤 후보는 헌화 분양하지 못하고 그 자리서 묵념만 한 뒤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분양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방문에 대응하지 않았던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윤 후보가 광주를 다녀간 뒤 지극히 실망스러운 사과였다며 사과가 어떻게 공약과 정책으로 구체화되는지 지켜보며 필요하면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 등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시민들이 이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후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어렵게 원격 참배를 마친 윤석열 후보는 머리부터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광주의 희생을 상기하고 정신 계승과 국민 통합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윤 후보도 이 정도의 사과와 다짐으론 마음을 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오늘 이 순간 사과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처받으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자신도 이미 그렇게 주장해왔다고 답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허위 사실로 번지를 날조하는 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방문이 일부의 주장처럼 정치쇼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재헌절 참배 이후 100여일 만에 다시 찾은 국립 5.18 묘지에서 싸늘해진 민심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요소수 대란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경찰청과 영산강 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지역 내 기관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시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들어 흐리고 쌀쌀한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날이 쌀쌀하겠지만 그래도 어제보단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날은 흐린 모습입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무등산이나 지리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기온이 낮아서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파는 일당이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로부터 경찰에 압수된 마약은 1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방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랍장을 열자 형광색의 마약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이 가방 안에서도 필로폰 등 마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약을 유통한 내용이 적힌 노트도 발견됐습니다. 여기 저울도 있다. 형 여기도 많이 있어요. 운반책으로부터 압수된 마약 가운데는 신종 혼합 마약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101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국내 마약 유통 총책 A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국제우편으로 밀반 입한 마약을 SNS와 가상화폐를 통해 유통시켰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돈 세탁을 하듯 마약을 팔고 받은 가상화폐 계좌를 여러 개 명의로 옮겨 갈아타는 이른바 믹싱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원과 대학생 등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산 14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선을 검거한 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던지기 장소, 좌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그 주변 CCTV를 확보해서 광범위하게 역추적해서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경찰청은 필리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마약 유통 총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교도소 재소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50분쯤 광주 교도소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모더나 2차를 접종받고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가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으며 평소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고시텔 3층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달아나려고 시도했던 30대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출석에 불응해 법원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전후 변화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연속기획. 이번 주제는 코로나19와 공공의료 편입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던 지난 9월 초 광주 지역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잠시 일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의 확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라!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전후해 공공의료,
의료 소외 문제에 대한 의료 수요자와 사회적 관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뉴스 기사 10만여 건과 SNS 데이터 110여 건을 단어 출연 빈도와 의미 연결망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공공병원, 공공의료, 공공의대와 함께 간호사,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출연 빈도가 크게 높아진 단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이전 자주 등장했던 영리병원이나 규제, 블록체인이나 기술과 같은 키워드는 출연 빈도가 크게 낮아져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원격 진료로 대표되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뉴스 기사와 SNS 속에서 디지털과 온라인, 비대면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원격 의료가 될 것이고 비대면 진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답보 상태였거든요. 이게 답보 상태였는데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이것들이 처음으로 시도탄을 올린 거죠. 지역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격차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의 의료 서비스. 시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했던 코로나19가 우리 공공의료의 새 판을 짜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나온 공공의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세양대학교 AI 빅데이터 연구소 이동수 소장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뉴스 기사에서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함이 확대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에서는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반대한 의료계에서는 집단으로 휴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SNS 감성 분석 결과에서는 부정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4배나 증가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후 SNS상에서의 공공의료를 둘러싼 감성 단어들이 급증했는데요. 긍정어는 1.3배, 부정어는 4배나 증가한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K방역과 우리나라 의료진 역량과 헌신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확진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 등이 부정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의료 정책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공공의료에 대한 뉴스 기사와 SNS상에서의 주요 키워드는 진료, 치료, 사업과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뉴스 기사에서는 백신, 대응, 뉴딜, 디지털, 온라인, 비대면, 예방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코로나19 전후 키워드의 변화에 알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치료, 기술, 개발과 같은 의료 정책이 추진되었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예방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대면 진료나 원격 의료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도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공공의료 정책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질병 치료와 질병 예방에 대한 두 가지 차원에서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이 추진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원격 의료의 안정성과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어질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원격 의료에 대한 제도와 및 법제에 대한 것이 필요해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강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의료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주시의 공공의료 설립 같은 그런 구체적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동수 소장님과 함께한 빅데이터 톡,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이른 시간 계속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포시 의회에서 잇따라 불거진 부동산 비위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는데도 민주당은 입을 꼭 다문 채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목포시의회 A 의원은 13억 원 상당의 산업단지 부지 분양에 자신의 돈을 보탰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의원이 투자자 돈을 자신의 계좌로 모은 뒤 A 의원 처남의 명의로 분양 신청과 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한 내역들을 제가 경찰에 다 갖다 줬거든요. 제 계좌로 그 투자자들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법인 계좌로 간 거죠. 목포시의회가 부동산 관련 비위 의혹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전에 알게 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비의원도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그러나 가타부타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멘트를 안 해주시는 게 더 사실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조금 그 검찰의 어떤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불기소하면 어떡할 건데, 검찰이. 권익위원회 조사 이후 부동산 관련 의혹만으로도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나 제명 조치를 내렸던 민주당 중앙당과는 다른 목포시 지역위원회의 유별난 인내심은 낯설지 않습니다. 황제 접종 사태에서도 보건소 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며 접종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시의원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는 미뤘습니다.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해당 행위 선출직들이 무더기로 제명 등 징계 조치됐던 지난해에도 유독 목포시 지역위원회만 유야무야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김승남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목포시 의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중앙당 조사 의뢰 등 목포시 지역위원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후속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사실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서구감사실은 화정이동 행정복지센터의 회계 업무를 맡은 A씨가 최근 1년 동안 동예산 1,000만 원가량을 센터의 식비로 쓰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구는 A씨 등 직원들을 상대로 행정복지센터의 전반적인 회계 처리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을 공사가 직접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도시공사가 첨단 3지구를 직접 개발할 경우 1,570억 원의 수익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금융비용 3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민간 대행 개발을 추진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예상 수익 1,570억 원은 공동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상업용지와 산업용지 등을 모두 분양했을 때 추정되는 수익이고 대행 개발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3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여수산단 내 공장에서 유출된 기름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바다로 흘러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인근 공장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을 통과해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 시커먼 기름이 바위를 뒤덮었습니다. 흡착포를 뿌리고 진공 펌프까지 동원해보지만 하천을 뒤덮은 기름을 건넨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수산단 오리온 엔지니어드 카본즈 카본블랙 원료유 저장소에서 원료유가 유출되기 시작한 건 그제 자정쯤.
어제 새벽 5시 25분쯤 출근한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공장 탱크에서 유출된 원료유는 130톤인데 이 중 일부가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온 측은 5,000톤 탱크에 저장돼 있던 카본블랙 원료유를 300톤 탱크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수위 측정기가 오작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오전 7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조기 진압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회사에서 더 강력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다행히 사고가 난 시각은 밀물때라 기름이 바다로 유입되진 않았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방제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고 원인과 유출량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오염이 바다로 나가지 않고 최대한 오염 부위를 줄여서 조속히 오염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방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질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사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대학 진학 축하금을 폐지할 것을 나주시와 영광군에 요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나주시의 경우 올해 3월부터 대학 진학자에게 한 명당 50만 원을 축하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영광군도 내년부터 축하금을 줄 예정이라며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년고찰 화엄사가 빛고울 포교원을 오는 20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개원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착공에 들어간 포교원은 지상 5층 건물로 대웅전, 약사전 등이 조성됐습니다. 화엄사는 그동안 본사 위주의 수행 가풍을 유지, 계승시켜왔지만 빛고울 포교원 개원으로 호남 지역 도심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들어 비가 내리면서 쌀쌀한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날이 비슷합니다.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날이 쌀쌀하겠는데요. 그래도 어제보단 날이 포근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단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날은 흐린 모습입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의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무등산과 지리산 등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낮아서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날씨 어제보다 비교적 포근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영광 7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목포 1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14도 안팎, 고흥의 낮 기온도 14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5도가량 훌쩍 올라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비 소식도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